중국은 전 세계 앞에서 몽골을 압박했습니다. 몽골 따위가 우리에게 맞서겠다고. 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그건 더더욱 신경도 쓰지 않았죠.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은 확신했습니다. 국경 하나만 닫으면 몽골은 이틀 안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광산 개발권을 넘기지 않으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겠다. 그 순간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BBC 카메라도 돌아갔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520조 원 규모의 히토류 광산. 그것만 손에 넣으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숨통을 틀어줄 수 있었죠. 물가는 280% 폭등했고 실업률은 17%를 돌파했습니다. 몽골 경제는 붕괴 직전으로 몰렸습니다. 세계는 침묵했습니다. 어차피 중국이 이길 거야. 모두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서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발표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인다. 한국은 4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시장의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땅을 넘기는 순간 우리의 미래도 끝난다. 한국의 결단에 중국의 오만은 처음으로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외쳤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 제국을 멈춰 세웠다. 무시당하던 두 나라 한국과 몽골이 만들어낸 32개월의 역전극. 이제부터 그 처절하고 통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영상 시작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와입니다.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지질학 조교로 일하고 있죠. 사실 이 일을 시작한 건 순전히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을 사막을 누비며 광물 연구에 몸 바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할아버지의 연구실을 정리하게 됐어요.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낡은 USB를 발견했죠. 호기심에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파일명은 히토류 최종 보고서였어요. 파일을 열자마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조사한 고비 사막 히토류 매장량 데이터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대학에서 본 공식 보고서와 숫자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매장량이 48조 원 규모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자료에는 최대 520조 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10배가 넘는 차이였죠.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혹시 할아버지가 실수하신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시추 현장 영상, 좌표 데이터, 위성 지도까지 전부 열어봤어요. 모든 자료가 일치했습니다. 샘플 채취 위치도 정확했죠. 화학 분석 결과도 세 곳의 독립된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각 연구소마다 비슷한 수치를 내놨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50년 가까이 이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소련 과학자들과도 함께 일하셨죠. 몽골에서 할아버지만큼 사막 지질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분의 데이터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식 보고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제출 기관은 중국계 자원개발사 허룽이었죠. 이 회사는 몽골 정부와 계약을 맺고 히토류 개발권을 따낸 곳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0년이었어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데이터를 축소한 거였어요. 520조를 48조로 줄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명확했죠. 싸게 가져가려고요. 실제 가치를 숨기고 헐값에 계약한 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학 지도 교수님께 연락했어요. 교수님은 제 말을 듣더니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와, 이건 위험한 일이야. 조심해야 해. 교수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항상 당당하고 힘있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게 단순한 데이터 오류가 아니란 걸 확신했어요. 누군가의 거대한 이익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다음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골목길이었죠. 겨울이라 해가 일찍 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차량 3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죠. 차 안에서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어요. 그들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 걸었죠. 천천히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죠. 헤드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아탔어요. 빨리 가주세요. 대학교로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나 봐요. 손도 떨리고 있었죠.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은 다행히 중간에 사라졌어요. 대학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할아버지의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작은 USB 안에 520조 원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진실을 감추려 했죠. 아니, 지금도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엔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와 한국 쪽에 연락할 사람 있어. 포스코라는 회사야. 그쪽 엔지니어가 내일 울란바토르에 온대. 만나볼래? 한국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술력은 세계적이라고 들었죠. 그리고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검은 차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한국과 몽골 음식을 같이 파는 작은 식당이었죠. 대사관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박준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와 양고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다와 씨?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박준혁 씨시죠?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박준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놨죠. USB가 들어있는 가방이었어요.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들은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조사한 히토류 매장량 데이터입니다. 박준혁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허룽이 제출한 공식 보고서는 48조 원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520조 원입니다. 제 말을 끊고 박준혁이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시장 가격으로 역산해 보니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독자 조사를 시작했죠. 박준혁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그래프와 수치가 보였어요. 포스코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몽골 히토류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이미 허룽이 가져간 상태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준혁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해도 공식 데이터는 허룽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와 씨가 원본 자료를 갖고 계시다니.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몽골 정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밖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섰어요. 어젯밤 제 집 앞에 있던 차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죠. 박준혁 씨, 저 차들이. 박준혁도 창밖을 봤습니다. 차에서 남자 넷이 내렸어요. 모두 덩치가 컸죠. 뒷문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박준혁이 재빨리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어요. 저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식당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죠. 저기 손님들. 죄송합니다. 박준혁이 주방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뒷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왔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뛰세요. 우리는 달렸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뒤쫓아오고 있었죠. 박준혁의 차는 흰색 SUV였어요. 타세요. 저는 조수석에 뛰어올랐습니다. 박준혁이 시동을 걸었어요. 바로 뒤에서 남자 하나가 차 뒤를 잡으려 했죠. 박준혁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튀어나갔어요. 벨트 매세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세단 2대가 따라오고 있었죠. 저 사람들이 누구죠? 허룽측 사람들일 겁니다. 당신이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박준혁이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차가 기울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USB는 안전합니까? 박준혁이 물었어요. 저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한국 본사로 전송해야 해요. 업로드만 되면 저들이 뭘 해도 소용없습니다. 박준혁이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에게 건넸죠. 와이파이 켜주세요.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조작했어요. 뒤에서 추격전이 계속됐습니다. 한 대가 옆으로 붙었죠. 창문을 두드렸어요. 무시하세요. 박준혁이 다시 속도를 올렸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였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향했죠. 추격 차량도 따라왔습니다. USB 꽂아주세요. 노트북에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떴죠. 박준혁이 핸들을 잡은 채로 지시했습니다. 폴더 전체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클라우드 아이콘 누르시고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업로드 창이 떴습니다. 파일 용량은 3기가였죠.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 3%, 5%. 빨리 안 돼요? 위성망이라 느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추격 차량들은 여전히 뒤에 있었죠. 한 대가 우리를 추월하려 했어요. 20%, 30%, 40%. 앞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박준혁이 소리쳤어요.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시내로 들어갈 수 있었죠.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50%, 60%. 추격 차량 하나가 우리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어요. 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죠. 노트북이 떨어질 뻔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요. 70%, 80%. 톨게이트가 가까워졌습니다. 박준혁이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어요. 바로 통과했죠. 추격 차량들도 따라왔습니다. 90%, 95%. 거의 다 됐어요. 제가 외쳤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98%, 99%. 그리고 마침내 100%. 완료됐어요. 좋아. 박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추격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알아챈 거였죠. 이미 늦었다는 걸요. 이제 괜찮습니다. 데이터는 한국 본사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됐어요. 박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다화 씨.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서울 정부청사는 저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울란바토르와 달랐어요.
박준혁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죠. 긴 테이블 주위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관료들, 기업 임원들이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저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한 분석가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히토류 매장량 비교 자료였죠. 허룽 측 보고서는 48조 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실제 매장량은 최소 450조에서 최대 52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산업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다와 씨, 이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할아버지께서 50년간 수집하신 자료입니다. 시추 지점 좌표 샘플 분석 결과 모두 원본이에요.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 일에 바치셨습니다. 거짓을 쓸 분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스코 부사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몽골 정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독자적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겁니다. 스크린에 조직도가 떴죠. 산업부, 외교부, 포스코, 삼성, LG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였어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4.8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로 몽골 히토류 가공 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4.8조 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외교부 차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단기 착취가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기술 독립형 산업 모델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식민지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는 거군요. 국장이 말했습니다.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우리가 중국과 다른 점이에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몽골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다와 씨, 부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몽골과 한국을 잇는 가교가 되어주세요. 저요? 네. 당신은 이 일의 시작점입니다. 마땅히 함께 가야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일주일 후 프로젝트 노마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한국과 몽골의 새로운 파트너십이라고요.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허룽은 성명을 냈어요. 한국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죠. 중국이 몽골 국경을 부분 폐쇄한 겁니다. 물류 차단이었어요. 경제 압박을 시작했군요. 박준혁이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몽골이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몽골 수출의 87%가 중국으로 가니까요. 실제로 몽골 내 여론은 양분됐습니다. 보수 언론은 한국과의 협력을 비판했어요.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 하지만 젊은 층은 달랐죠. 대학가에서 시위가 열렸어요.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부속품이 아니다. 진실을 밝혀라. 저는 울란바토르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걸었어요. 후배들이 저를 알아봤죠. 다와 선배. 한 후배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500조 원이 맞아요? 응. 할아버지 데이터가 증명했어. 대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부자였다니.
후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죠. 그날 밤 몽골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요. 독립적인 국제기관을 통해서요.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박준혁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까요?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속삭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한국팀은 준비를 계속했어요. 설계도를 그렸죠.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자금을 확보했어요. 드디어 결과 발표일이 왔습니다. 몽골 정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국제조사단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토류 추정 매장량은 480조 원에서 520조 원 규모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기존 보고서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는 허룬과의 계약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박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습니다, 다와 씨.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그날 밤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몽골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단순합니다. 착취가 아닌 협력, 지배가 아닌 동반 성장입니다. 프로젝트 노마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게이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몽골 청년 950명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렸어요. 젊은 얼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20에서 30 사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모두 설렘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는 긴장한 듯 보였고요. 누군가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죠. 저도 저랬었구나 싶었습니다. 다와. 아는 얼굴이 보였어요. 대학 후배 바트였습니다.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죠. 선배, 저 진짜 왔어요. 한국에. 응, 잘 왔어. 앞으로 석 달 열심히 배워야 해. 당연하죠. 우리 모두 각오하고 왔어요. 바트 뒤로 다른 청년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버스 5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항으로 가는 거였죠. 포스코 연수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석 달간 집중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버스 안에서 청년들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깨끗한 도로, 높은 건물들. 모든 게 신기했죠. 와, 진짜 다르네. 옆자리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몽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포항에 도착한 건 저녁 때였습니다. 연수원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깔끔한 건물들과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연수원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엔지니어였어요. 앞으로 석 달 여러분은 이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몽골의 미래니까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기상이었어요. 모두 식당에 모였죠. 한국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밥이었어요. 이게 김치예요? 바트가 젓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얼굴이 빨개졌어요. 맵다.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다들 열심히 먹었어요. 에너지가 필요했으니까요. 첫 수업은 한국어였습니다. 기본 회화부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엔지니어입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발음했어요. 우리도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엔지니어입니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어요.
한국어는 생각보다 어려웠죠. 발음이 까다로웠습니다. 오후엔 전문 과목이 시작됐어요. 전지화학 기초였죠. 히토류가 배터리에 어떻게 쓰이는지 배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히토류는 양극재의 필수 원소죠. 교수님이 칠판에 화학식을 적었어요. 복잡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죠.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에 히토류를 첨가하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옆에서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얼마나 높아지나요? 약 20%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었어요. 친구가 고개를 저었죠.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500km가 600km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젠 공정 실습이 시작됐어요. 실제 공장에 들어갔죠. 거대한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분쇄기입니다. 원석을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현장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기계가 엄청난 소음을 냈죠. 귀마개를 껴야 했어요. 다음은 정제 과정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죠. 긴 파이프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온도가 높았어요. 땀이 났죠. 여기서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섭씨 900도를 유지해야 해요.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 명이 질문했어요.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제품이 망가집니다. 수억 원 손실이죠. 청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책임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엔 품질 관리 교육이 있었어요. 샘플을 검사하는 방법을 배웠죠. 현미경으로 입자 크기를 확인합니다. 균일해야 해요. 작은 화면에 가루 입자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았어요. 이건 불량입니다. 다시 분쇄해야 해요. 엄격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간평가가 있었어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었죠. 모두 긴장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트가 물었습니다. 재교육받아야 해. 하지만 넌 잘할 거야. 선배는요? 나도 떨려. 열심히 하자. 시험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게시판에 점수가 붙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합격률 82%.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도 제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85점이었어요. 합격이었죠. 바트는 90점이었습니다. 뛰어올랐어요. 했다. 선배, 저 했어요. 잘했어, 바트. 우리는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실망한 표정들이 보였죠. 괜찮아. 다시 배우면 돼. 연수원장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합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재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떨어진 친구들도 다시 기회를 받았죠. 2달째가 됐습니다. 이제 안전교육이 시작됐어요. 화학물질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호장비는 필수입니다. 장갑, 고글, 방진복 모두 착용하세요. 실제로 입어봤어요. 무겁고 답답했죠.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질문이 나왔어요.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즉시 비상벨을 누르고 대피합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기계는 나중입니다. 명확한 원칙이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석 달째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종합 프로젝트가 주어졌어요. 팀별로 실제 생산 공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거였죠. 저희 팀은 7명이었습니다. 바트도 같은 팀이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회의했습니다. 원석 투입량을 어떻게 계산하죠? 공식이 있어. 순도와 회수율을 고려해야 해. 서로 가르쳐주고 배웠어요. 협력하는 법을 익혔죠. 최종 발표일이 왔습니다. 각 팀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 팀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대표로 나갔죠. 우리 팀은 회수율 93%를 달성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 기준도 통과했고요. 불량률은 3%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죠. 결과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연수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1등은 포스코 몽골 팀입니다. 우리였어요. 저희가 1등이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소리쳤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어요. 무거웠지만 뿌듯했습니다.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950명 모두가 강당에 모였어요. 정장을 입었죠. 한 명씩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연수원장이 수료증을 건넸죠. 축하합니다, 다와 씨. 당신은 이제 기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뒤돌아 객석을 봤습니다. 950명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웃고 있었죠. 바트가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원석이 아니에요. 기술인이 됐습니다. 몽골로 돌아가서 우리가 배운 걸 나누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고비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래와 바위뿐이었어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죠.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탱게르였어요. 여기에 공장을 짓는다고요? 바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기도 물도 건물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박준혁이 지도를 펼쳤어요. 붉은 선으로 구역이 표시돼 있었죠. 1구역은 채굴장입니다. 2구역은 정제공장, 3구역은 가공시설이에요. 한국건설 컨소시엄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트럭과 중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텐트를 치고 있었죠. 물은 어떻게 구합니까? 몽골 정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지하수를 끌어올립니다. 이미 탐사를 마쳤어요. 500m 아래 대수층이 있습니다. 전력은요? 태양광 패널과 풍력을 설치합니다. 초기엔 디젤 발전기를 쓰고요. 모든 게 계획돼 있었어요. 하지만 말로만 듣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달랐죠.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몽골 총리와 한국 장관이 참석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씁니다. 총리가 연설했어요. 사막 위에 희망을 세웁니다. 한국과 몽골이 함께요. 삽을 들어 땅을 팠습니다. 모래가 파헤쳐졌어요. 박수가 터졌죠.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작업은 기초 공사였어요. 땅을 고르고 다졌죠. 중장비들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한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사막의 더위는 상상 이상이었죠. 낮엔 섭씨 40도를 넘었습니다. 물 더 필요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물탱크가 빨리 비었습니다. 예상보다 물 소비량이 많았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장 소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두 텐트에 모였죠. 지하수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부품을 교체해야 해요.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일주일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가져와야 해요. 일주일. 그동안 공사가 멈춰야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물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시멘트 작업도 불가능해요. 박준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재활용수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재활용수요? 네. 사용한 물을 정화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할 순 없지만 시멘트 작업엔 쓸 수 있어요. 현장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 만하네요. 이틀 만에 임시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간단한 필터와 침전조였죠.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물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거 특허 내야겠는데요? 한 엔지니어가 농담했습니다. 모두 웃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순간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물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철골 구조물이 사막 위에 서 있었죠. 멀리서 보니 장관이었습니다. 와, 진짜 도시가 생기는 거네요. 바트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놀라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는데요. 전기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어요. 2,000개가 넘었죠.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발전량이 충분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전기 담당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낮엔 충분해요. 밤엔 배터리를 씁니다. 바람이 불면 풍력도 돌아가고요. 친환경 에너지였습니다. 사막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제 장비가 들어왔어요. 거대한 기계들이었죠. 트럭 수십 대에 실려왔습니다. 조립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달 정도요. 복잡한 기계라서요. 한국 기술자들과 몽골 청년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포항에서 훈련받은 950명 중 300명이 이곳에 배치됐어요. 이 볼트를 여기 끼워야 해요. 이렇게요? 맞아요. 잘하네요. 서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 발짓으로 통했어요. 때론 한국어로, 때론 몽골어로 소통했죠. 다와, 이것 좀 봐줘요. 바트가 불렀습니다. 배관 연결 부분이었어요. 뭔가 맞지 않았죠. 아, 이건 반대로 돌려야 해. 그렇구나. 고마워요. 작은 실수들을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실전 경험이었어요. 5개월째 시험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원석을 투입했어요.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굉음이 울렸습니다. 분쇄기 작동 정상. 정제로 온도 900도 도달. 각 구역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모니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죠. 첫 번째 샘플 나옵니다. 흰색 가루가 나왔어요. 히토류 정제물이었습니다. 샘플을 채취했죠. 분석실로 보냈어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환호성이 터졌어요. 합격 기준은 95%였죠. 첫 시도에서 통과한 겁니다. 믿을 수 없어요. 현장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사막에서 해냈단 말이에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6달째 본격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10톤이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죠. 첫 제품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트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한국 포스코로 갑니다. 거기서 최종 가공을 거쳐 배터리 회사로 가죠. 우리가 만든 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제품이었으니까요. 8개월째 첫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컨테이너에 제품을 실었어요. 트럭이 출발했죠. 모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잘 가. 손을 흔들었어요. 트럭이 사막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죠. 한 달 후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최종 검사를 통과했다고요. 배터리 회사가 만족했다고 했습니다. 추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박준혁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얼마나요? 5만 톤입니다. 1년치예요. 5만 톤. 엄청난 양이었어요. 생산 라인을 늘려야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증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구역, 3구역이 추가로 건설됐어요. 일자리도 늘었죠. 몽골 청년 600명이 더 고용됐습니다. 탱게르는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꿈꾸는 곳이 됐죠. 밤이면 불빛이 켜졌습니다. 사막을 밝혔어요. 사막에 전기가 태어났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죠.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로고가 떴습니다. 테슬라였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죠. 화상회의였습니다. 미국 본사와 연결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탱게르 프로젝트 책임자 다와입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구매팀 제임스입니다. 모니터 속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미국식 발음이었죠. 당신들 제품에 대해 들었습니다. 샘플 테스트 결과가 놀라웠어요.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에너지 밀도가 경쟁사보다 15% 높습니다. 수명도 길고요. 어떻게 가능했죠? 박준혁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정제 과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3단계 필터링을 거쳐요.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죠. 비용은 어떻습니까? 경쟁사 대비 80% 수준입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다. 완벽하군요. 몽골 현지 생산이라 물류비가 적게 들어요. 인건비도 합리적이고요. 제임스가 동료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카메라를 봤어요. 견학을 가고 싶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일주일 후 테슬라 팀이 도착했습니다. 3명이었어요. 엔지니어 둘과 구매 담당자였죠.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몽골은 처음입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탱게르까지는 차로 5시간 걸립니다. 괜찮아요. 기대됩니다. 사막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팀은 계속 질문했어요. 몽골 인구가 얼마죠? 300만 명 정도입니다. 적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하죠? 한국과 협력했습니다. 기술과 자본을 함께 투자한 거예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마트하네요. 탱게르에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놀랍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이런 시설이라니. 공장 투어가 시작됐어요. 1구역부터 차례로 둘러봤죠. 제임스는 모든 걸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분쇄기는 어디 제품입니까? 독일 제품입니다. 정밀도가 높아요. 정제로 온도 제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도예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희는 하나하나 성실히 답했어요.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품질 관리실에 들어갔습니다. 현미경과 분석 장비들이 있었죠. 모든 배치를 검사합니까? 네. 샘플링이 아니라 전수조사입니다.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초기라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샘플링으로 전환할 거예요. 제임스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원칙을 지키는군요. 마음에 듭니다. 저녁엔 식당에서 환영 만찬을 열었습니다. 양고기 요리가 나왔어요. 제임스는 맛있게 먹었죠. 고기가 부드럽네요. 몽골 전통 방식입니다. 천천히 구워요. 식사 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어요. 제임스가 제안서를 꺼냈죠. 테슬라는 탱게르 제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장기 계약을 원해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숫자를 말했어요. 1년에 5만 톤. 5년 계약입니다. 5만 톤이면 현재 생산량의 5배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죠. 가능하겠습니까? 증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박준혁이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제임스가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계약서를 준비하죠. 테슬라와의 계약 소식이 퍼졌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줄을 섰어요. 폭스바겐에서 연락이 왔죠. 샘플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르노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공장 방문이 가능한가요? 예약하시면 됩니다. 한 달 사이에 견학 신청이 2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왔어요. 탱게르는 유명해졌죠. 우리가 이렇게 바빠질 줄 몰랐어요. 바트가 말했습니다. 매일 손님을 맞이했죠. 통역하고 설명하느라 정신없었어요. 폭스바겐 팀은 독일어를 썼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했죠. 르노 팀은 프랑스어였어요. 영어로 소통했지만 억양이 강했습니다. 다들 관심이 엄청나네요.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는 중이죠.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탱게르는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샘플 테스트 결과가 속속 들어왔습니다. 폭스바겐은 합격 판정을 냈어요. 르노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품질이 일정합니다. 믿을 수 있어요. 폭스바겐 담당자가 말했어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폭스바겐은 3만 톤을 주문했어요. 르노는 2만 톤이었죠. 계약 금액을 모두 합치니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계약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요. 금액은 1.2조 원이었어요.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립니다. 포스코 부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탱게르는 이제 세계적인 히토류 생산 기지입니다. 증설 공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4구역, 5구역이 추가로 들어섰죠. 일자리가 또 늘었습니다. 1200명이 더 고용됐어요. 이제 탱게르는 작은 도시예요. 바트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학교가 생겼죠. 병원도 지어졌습니다. 마트와 식당도 들어섰어요. 사람들이 가족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사막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었어요. 허룽에서 연락이 온 거죠. 협력을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도 탱게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준혁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데이터를 조작했던 회사였죠.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탱게르가 성공했어요. 우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죠. 회의가 열렸습니다. 몽골 정부, 한국팀 모두 모였어요. 중국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의견이 갈렸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 위험이 있어요. 시장 확대엔 도움이 될 겁니다. 토론이 길어졌어요.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다와 씨. 우리는 원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협력은 환영하지만 종속은 안 됩니다.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해요. 박수가 나왔어요.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결국 몽골 총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과 협력하되 지분은 받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구매 계약만 체결하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린 이제 협력하지 종속되지 않습니다. 총리의 말이 모두의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중국과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구매 계약이었어요. 연간 4만 톤이었죠. 하지만 경영권은 한치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입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탱게르는 날로 성장했습니다. 주문이 넘쳐났죠. 세계가 주목했어요. 32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8개월이었어요. 저는 탱게르 중앙 건물 옥상에 서 있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막이 사라졌어요. 아니, 사막 위에 도시가 생긴 거였죠. 공장 건물들, 주택단지, 학교, 병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로가 뻗어 있었어요. 가로등이 줄지어 섰죠. 장관이죠? 박준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꿈만 같아요. 여기가 정말 그 사막 맞나 싶어요. 당신이 만든 겁니다, 다와 씨. 당신과 할아버지가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지금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완공식 날이 왔습니다. 대규모 행사였어요. 몽골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죠. 각국 언론사도 몰려왔습니다. 무대가 설치됐어요. 수천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탱게르 주민들, 작업자들, 그리고 저희였죠. 몽골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몽골 경제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수치로 증명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봤죠. 탱게르 프로젝트 시작 전 우리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3%였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6.2%입니다. 플러스 8.5%포인트 상승이었어요. 엄청난 변화였죠. 실업률은 17%에서 5.2%로 떨어졌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실제로 일자리가 수천 개 생겼으니까요. 대중 의존도는 87%에서 43%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지표였어요. 몽골이 중국에 덜 의존하게 됐다는 뜻이었죠. 이 모든 게 한국과의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나눴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연설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어요. 탱게르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신뢰로 세운 도시예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와닿았어요. 이어서 경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서 나온 자료였어요. 탱게르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유엔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착취가 아닌 동반 성장 모델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합니다. OECD 보고서에도 언급됐다고 했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죠. 탱게르의 성공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분석가가 설명했어요. 첫째,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노하우를 숨기지 않았어요. 몽골 인력을 교육했죠. 둘째, 현지화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졌어요. 외국 기업이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기 비전입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추구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완공식 후반부에 인터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찾았어요. 다와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할아버지의 데이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50년간 진실을 기록하셨어요. 그 진실이 오늘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숫자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제 눈물을 담았죠. 저녁엔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탱게르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3,500명이었죠. 한 아주머니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왔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었죠. 여기 와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요. 병원도 가까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웠어요. 이제 엔지니어예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제 집이에요.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바트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현장 팀장이 됐죠. 저는 포항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때 배운 게 여기서 써먹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후배들도 가르치고 싶고요. 바트의 말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경제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됐어요. 32개월 동안의 변화였죠. 수출액이 30배 증가했습니다. 탱게르 제품 덕분이었어요. 몽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죠. 세수도 늘었습니다. 정부 재정이 건전해졌어요. 복지 예산이 증가했죠. 이제 우리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교육과 의료에 더 투자할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도 늘었습니다. 탱게르 성공 사례를 보고 다른 기업들이 몰려왔죠. 몽골이 안전하다는 게 증명됐어요. 한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법치가 작동하고 계약이 지켜지는 나라예요. 신뢰가 쌓인 거였죠. 그게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할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이었어요. 조용한 언덕이었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았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데이터로 도시를 세웠어요. 520조 원의 진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자립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았어요. 이제야 진짜 몽골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영원히 기억할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언덕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탱게르는 이제 완성됐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거였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거예요.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될 거예요. 계속 자라날 겁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탱게르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잘 계세요.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탱게르 중앙 건물 옥상에 올랐어요. 이번엔 혼자였죠. 조용히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공장의 조명, 집집마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 가로등의 은은한 빛. 사막을 밝히고 있었죠. 32개월 전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래와 바위뿐이었어요. 이제는 3,500명이 사는 도시가 됐죠. 숨쉬고 웃고 꿈꾸는 곳이었습니다. 다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준혁이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찾았습니다. 경치 좀 보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도시를 바라봤죠. 아름답네요. 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니요, 다와 씨. 당신이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박준혁의 말이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당신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우린 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밤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구실에서 USB를 발견하던 날. 검은 차량들이 집 앞에 섰던 밤. 박준혁을 처음 만난 식당. 업로드 진행바가 100%에 도달하던 순간. 서울 정부청사에서의 회의. 950명의 청년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날. 포항에서의 훈련. 기공식에서 삽으로 모래를 파던 순간. 물 부족으로 고생하다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어낸 날. 첫 샘플이 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하던 순간. 몽골 총리가 단호하게 말하던 목소리.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라도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박준혁 씨.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박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서로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준혁이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계속됩니다. 탱게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죠?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몽골 모델을 배우고 싶대요. 그렇구나. 탱게르가 본보기가 된 거였죠. 아프리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광물 자원은 많은데 기술이 없대요. 협력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네. 탱게르 방식으로 하자고 해요. 착취가 아니라 동반 성장으로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거였어요. 당신도 참여하시겠습니까?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배운 걸 나눠야죠.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바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선배, 오늘 밤 축제 있어요. 내려오세요. 축제요? 저는 박준혁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했대요. 완공 기념이래요. 그렇군요. 가봐야겠네요. 우리는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광장으로 향했어요. 광장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무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죠. 전통 악기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춤을 췄죠. 음식 부스도 있었습니다. 양고기 꼬치 냄새가 났어요. 다와 선배. 바트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음료수 2개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 드세요. 몽골 전통 음료예요. 고마워.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오늘 다들 행복해 보이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뤄낸 거잖아요. 바트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무대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탱게르 주민 대표였어요.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사람들이 무대를 향했습니다. 음악이 잠시 멈췄죠. 오늘 우리는 축하합니다. 탱게르 완공을요. 환호성이 터졌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분들이죠.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제 가슴이 뛰었죠. 이분은 다와의 할아버지입니다. 50년간 진실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다음엔 박준혁과 한국팀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국 친구들입니다. 기술을 나눠주고 함께 땀 흘린 분들이에요. 박수가 이어졌어요. 박준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칭찬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일한 우리를요. 가장 큰 환호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껴안았어요.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춤판이 벌어졌죠. 저도 바트와 함께 춤을 췄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잠시 광장을 벗어났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공장 외곽이었죠. 어둠 속에서 탱게르 전체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별들처럼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고비 사막의 밤하늘은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세운 도시예요.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요. 탐욕이 아니라 신뢰로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진실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숫자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별빛이 더 밝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진실을 지키고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다와. 내가 자랑스럽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멀리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하늘에 불꽃이 피어올랐죠.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다시 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트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박준혁도 웃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함께 폭죽을 봤어요. 함께 웃고 떠들었죠. 그날 밤 탱게르는 축제의 도시였습니다. 기쁨의 도시였어요. 희망의 도시였죠. 사막 위에 세운 이 도시는 특별했습니다. 돈으로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원칙과 신뢰로 쌓아 올린 곳이었죠. 착취가 아니라 협력으로요. 지배가 아니라 동반 성장으로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으로요. 한국과 몽골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에 흔들렸어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두 나라였죠. 저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거라. 네, 할아버지. 약속드려요. 폭죽이 계속 터졌습니다. 빛이 어둠을 밝혔어요.
탱게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도시가 세워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립할 거예요. 힘이 아닌 원칙으로요. 기술이 아닌 신뢰로요. 사막 위의 도시는 두 나라가 함께 세운 기념비입니다. 인류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시작점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제에 합류했어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췄죠. 아이들이 웃었어요. 탱게르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희망으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